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제보센터가 문을 엽니다. 국민 여러분, 050-7878-7070 바로 이 번호를 저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제보 800-7070@gmail.com입니다. 이 이메일 주소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혜병 사망의 진실을 덮기 위해 아주 수상한 질의응답이 오갔던 용산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과 같습니다. 국정농단 제보 번호는 이 번호가 딱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이제 진실의 번호로 저장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이 없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한동훈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지들이 현재 국정농단에서도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진심입니까? 국민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한 변화는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님 진심입니까? 무도한 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 우리는 계속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꼭꼭 감추고 지운 7070 번호는 이제 새로 태어나 국정농단의 진실, 국민의 진심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사유, 10,000가지 사유가 되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한동훈 대표에게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부위원장 황운하 원내대표 말씀 있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 황운하 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급이 다른 역대급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합니다. 책임질 줄도 모르는 대통령이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마구 권력만 휘둘러대니 사실 무정부 상태에 가깝습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와 유사합니다. 굳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피해가 덜할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좀 넘게 보낸 결과 윤석열 정권은 어느새 데드덕을 넘어 좀비덕이 됐습니다. 윤 정권은 MB 시절 방송 장악앞잡이였던 이진숙 씨를 끝내 방통위원장에 앉혔습니다. 같은 날에 반노동 극우 인사인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또 지명했습니다. 40, 50년 전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문호조 저임금에 감동받았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 김문수 후보의
반노동 발언은 노동가치 존중과는 대척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민주노총의 기획 총파업이라 선전하는 극우 성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오죽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당마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교체를 정부에 건의했겠습니까? 윤 정부는 MB 시절 사망한 낙수 효과를 되살려 민생을 파탄내더니 인사마저 평가가 끝난 구시대 인물들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 정도가 아니라 막장 좀비 인사라 불릴만 합니다. 일관성은 있습니다. 일관되게 인사 망사입니다. 반통일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대한제국보다 일제가 좋다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인사를 문화부 장관에, 한국연구소에는 친일학자를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정권이니 반노동 인사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임명하고 방송장악 앞잡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제정신인 국민이 같이 전도된 윤석열 월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윤석열 월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고문입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월드를 끝장내야 정신 고문에서 국민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결정한 헌재는 소추 사유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비록 국정농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극으로 판시했습니다만 4가지 유형을 헌재가 수추 사유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국정농단,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훨씬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탄추위는 수추 사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내고 유형별로 분류하고 증빙 자료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서 국민이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검찰개혁위원회 박은정 국회의원님 발언이 있습니다. 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용산발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한번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국정농단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을 벌인 세력들은 대통령실에 숨어 진실을 가리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경찰판 최혜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그 중심입니다. 외압에 맞섰던 박정훈 대령은 백혜룡 경정으로 바뀌었고 임성근 구하기는 조병로 구하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경로는 용산이 알고 있는 일이 되어 외압으로 수사 내용이 바뀌는 판박이 국정농단이 또다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멀쩡하게 수사하던 수사팀은 용산 한마디에 수사가 이첩되고 조병로 경무관의 요구대로 최종 브리핑에서는 세관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이 삭제됐습니다. 바로 어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남긴 백혜룡 경정의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장패천, 윤석열 정권은 디올백으로도 하늘을 가리지 못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들의 분노 임계치가 넘어가고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계속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외압과 실력 행사로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용산 정권,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당당하게 일한 백혜룡 경정과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용산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현직 경찰관의 진술과 녹취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법적인 수사 외압, 인사청탁 의혹에 맞서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포함해 국민 앞에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탄추위 산하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신장식 의원 발언입니다. 네. 탄추위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신장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시작된 Q10 계열사 미정산 사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의 경보 시스템은 어디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기류가 발생한 것은 2023년 초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업체들의 항의가 있었고 특히 주 1회에서 월 1회로 정산 방식을 변경한 5월 이후 정산 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위험 경고 등이 켜졌지만 정부 당국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2022년 경영 개선 협약을 맺은 금융감독원, 2023년 7월 기업 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Q10은 당겨쓰기,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은 부재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판매한 업체의 피해는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근본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중에는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이라는 황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2022년 7월 한 달 동안 4번, 6개월 동안 12번 열렸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2023년 9회로 줄더니 2024년에는 3월에 딱 2번 열리고 단 한 번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긴급 사이렌이 울리는 경제 비상 상황인데 대통령도,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은 물론 법적 탄핵 사유는 아닐지언정 심정적 탄핵 사유, 정치적 탄핵 사유가 되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서항진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 오늘 용산 전자상가에서 티몬, 티몬월드, 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은 경제와 민생, 조국혁신당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탄추위 산하 시민의 물결 책임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입니다. 탄추위 시민의 물결 공동위원장 김재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 의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 타도의 맨 앞에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서 방송사법 무제한 토론 찬성 토론자로 저 역시 밤을 새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강력한 전의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군주민수, 탄핵은 결국 국민의 뜻이 물결처럼 흘러넘쳐야 가능합니다. 시민의 물결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 및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윤석열 정권 탄핵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마련하겠습니다. 143여만 국민적 탄핵 의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조국혁신당이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2차 탄핵추진위원회 공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아래 219호에서 국정농단 제보센터 현판식이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0통, 30통 정도의 제보 전화가 있었다고 제보센터장님한테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이 30통이 어느 정도 정말 국정농단을 밝힐 만한 아주 트리거가 될 만한 전화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현수막을 내걸자마자 국민들께서 이런 반응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입니다. 좀 전에 수석님께서도 그 트리거가 될 만한 전화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트리거가 될 만한 어떤 그 지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수석님이나 간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 자체는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기다릴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국정의 모든 분야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촉발요인과 기저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분야, 어느 분야에서 이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의 삶을 지키고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직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를 보아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만한 나라를 만들고 그런 위기관리들을 해오기는커녕 하루하루 일상이 외교, 안보, 남북관계, 경제, 민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기다릴 것이 없이 정말 그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탁 하고 받아들이실 만한 사유만 있으면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탄추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유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탄핵으로 연결될 만한 국정농단 사유, 그리고 정치적 탄핵 혹은 퇴진으로 이어질 만한 국정무능 사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탄핵과 퇴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 12분의 의정활동,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도 이 기조 위에서 이어집니다. 국정농단 진상규명 의정활동,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 이렇게 될 거고요. 대략의 사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순직해병 특검, 천공 및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문학의 블랙리스트 및 김건희 씨 화이트리스트,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댓글팀, 주가조작, 숙명여대 총장,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마약 사건까지 구체적인 사유들이 많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국정감사 준비활동 과정에서 이 사안들을 의원들이 각각 나누어서 제보를 받고 진상규명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